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선물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빅히트고요. 코드 번호는 352820입니다. 현재 시각 1월 25일 11시 25분을 지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전일에 이제 종가 마감을 약 11% 정도 상승 마감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오늘도 이제 고가 기준으로 했을 때 전일 대비 12.73%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했었고 지금은 한 8%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하죠. 예, 생각보다 상당히 강합니다. 예, 그래서 이전에 그런 고가도 돌파가 나왔고, 예, 그런 매물대에서도 상당히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네, 그리고 실적으로 지난 영상에서 이제 네, 이렇게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이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도 또 네이버랑 협력했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게 될 것 같고 예, 매일경제에서 좀 단독으로 나온 뉴스인데 네, 네이버와 빅히트와 지분을 맞교환한다. 글로벌 K-팝 플랫폼이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운로드 1억 건에 달하는 네이버 V 라이브의 BTS 팬클럽 아미 등의 업은 빅히트의 위버스의 만남. 네, 그래서 해외 아티스트 엔터테인먼트 그룹 우리와 손잡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네이버가 BTS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주식 교환 방식으로 지분을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아이돌 그룹 BTS 소속사인 빅히트의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투자다. 네이버는 K-팝 커뮤니티 서비스 브이라이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양사가 K-팝 분야에서는 경쟁보다 협력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빅히트와 지분을 교환해 브이라이브와 위버스의 시너지 효과를 노릴 것으로 알려졌고 양사는 K-팝이란 특수성 때문에 온라인 콘서트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보고 경쟁 대신 협력을 택했다. 실질적으로 빅히트가 이제 상장하기 전에는 카카오, 네이버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원택트 플랫폼이나 그런 관련 기업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1, 2등 대장주들이잖아요. 그런 기업들과 경쟁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오히려 경쟁을 택한 게 아니고 네, 협업을 택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K-팝 K-팝 플랫폼이란 팬들 사이의 소통을 초점을 맞춘 K-팝 버전이다.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K-팝을 즐길 수 있는데 플랫폼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개 아티스트가 소소한 일상이나 자체 콘텐츠를 팬과 공유하는 게 핵심이다. 팬들도 포스팅이나 댓글을 달아 스타들과 실시간 소통할 수 있고 전 세계 K-팝 팬들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2015년 서비스를 시작한 네이버의 브이라이브는 지난해 누적 다운로드 1억 건을 돌파했고 현재 1603개 스타 채널을 운영한다. 스타가 빅데이터로 콘서트 예능 등 관람 혜택을 직접 꾸리는 멤버십 상품은 19일 기준 총 141개가 개설됐다. 특히 SM과 지난해 4월부터 비욘드 라이브 증강현실 AR 기술 등을 적용한 온라인 콘서트를 선보였다라고 얘기가 하고 있고요. 현재 빅히트 유버스도 세계에 퍼진 아미를 등에 업고 빠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유버스는 지난해 말까지 누적 다운로드 1,700만 회, 가입자 1,920만 명을 기록했고 전체 포스팅도 1억 1,700만 건에 달했다. 유버스는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공연 티켓 굿즈도 판매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상당히 경쟁이 아닌 협업을 택했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죠. 예, 그리고 오늘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볼만한 내용이 있었는데 어디 있더라 이건가? 네, 이거죠. 그래서 네이버에서 이제 그 신한금투에서 네이버에 대한 그 의견이 나왔었는데 여기에 이제 빅히트 지분 교환이 사실일까? 이게 언제 나왔죠? 1월 25일 오늘 나왔네요. 네이버와 빅히트 주식 교환한다는 뉴스가 나왔다. 후속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는 뉴스도 등장했으나 최근 이슈됐던 금융사 인수 관련 보도에 적극 부인한 것과 상반이 된다. 뉴스의 진위 여부를 떠나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체들과 협업을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네이버는 SM 계열사, YG 엔터테인먼트 계열사 등에 총 2,300억 원을 투자했고 반대로 빅히트,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도 네이버 Z에 총 170억 원을 투자했다.
2억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가상세계 플랫폼인 제페토와 아티스트와의 시너지를 기대한 것이다. 브이라이브, 제페토 등 글로벌 이용자를 다수 보유한 플랫폼 경쟁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각될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페토, 이게 제페토라고요? 네, 일단 네, 일단 오늘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에 따라서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갈 수 있다는 관점인데, 네, 그때 당시에 예전에 이 구간에 있을 때 말씀드렸던 가격대는 이런 구간들을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1차 목표 주가 저라면요, 네, 저라면 한 23만 원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또 28만 원대까지는 조금 추가적으로 지켜봐도 된다라는 의견을 드렸었죠. 네. 근데 이제 이게 1시간 차트에서 보면은 또 핵심 매물대랑 근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핵심 매물대라고 하면은 이제 결국에는 기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기준이 많지는 않고 급락의 이제 시작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직전 고가 이런 구간들을 좀 기준점으로 잡고 있는데, 네. 그래서 오늘 이 근처 이런 근처 이 근처를 보시게 되면은 그 음봉이 양 이렇게 떨어지는 파동에 있어서 양봉이 발생이 되었던 시점들, 네, 이런 구간들이 조금 저항으로서 이제 좀 받아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좀 그런 파동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데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쌍바닥에 대한 관점으로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가격대가 된다. 예.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뭐 내려온다라기보다는 이런 데를 좀 지지받아 준다라고 하면은 시적으로는 조금 이 쌍바닥에 대한 관점 자체가 이 정도의 상승폭을 열어두 첫 번째 바닥의 상승폭을 열어두게 되는 게 보통 이제 정석적인 어, 정의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만약에 이 바닥에서 이 고가까지 재개된다라고 하면은 약 36%가 되죠. 네, 36%가 되고, 그 다음에 이 36%에서 또 여기서 다 되게 되면은 이 정도가 되죠. 예, 36%면 한 이 정도가 되겠네요. 네, 이 정도. 네, 이 정도니까 아마 또 이런 기준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예, 기준점이 많지는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매물대를 기반으로 해서 청산이 나가지 않을까. 만약에 트레이더들이나 아니면은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런 관점으로 아마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어쨌든 이런 이게 뭐 어떤 분들은 이거 쌍바닥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박스권이 돌파된 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도 전반적으로 정배열 시장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조정을 어느 정도 선까지 마치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더 목표 주가를 좀 더 높이 세워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세가 반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1파동이라고 하면은 상승 1파, 보통 2파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99.9%까지 조정을 줄 수 있다라는 게 정의죠. 네, 조정 2파. 그 다음에 상승 3파 같은 경우에 보통 저는 23만 원이나 보통 28만 6천 원대, 네, 23만 4천 원대나 28만 6천 원대로 보통 이제 재개되는데, 이 안에서도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은 받다가 여기서 조정받고 가느냐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사이클들을 조금 추적을 해봐야 되겠죠. 예,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추세적인 부분들이 일부 한 시간을 보든 어느 정도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역배열이 아닌 약간 정배열 시장 바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저항대를 찾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기준점을 마련하고 지켜보는 게 맞겠다. 근데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일봉상 5일선이나 3일선이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차익 실현한다든지, 그런데 이게 이격도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올라갔을 시에 청산하는 게 조금 더 낫다라는 관점이고, 예. 어쨌든 업황도 좀 바뀌고 있죠. 업황도 이렇게 협업을 했다. 원래는 경쟁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기면은 정말 다행인데 네이버도 그렇고 뭐 빅히트도 그렇고 그렇게 막
좋은 흐름은 아니죠. 근데 이게 협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방시혁 씨가 참 결정을 잘했구나. 아니면 뭐 방시혁 씨가 아니든 그 안에 이제 그 위에 이제 다 운영진들이 뭐 예전에 NHN에서도 영입을 해오고 카카오에서도 영입을 해오고 그랬다고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영업진들이 아니 운영진들께서 상당히 결정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네,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 정도. 그래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좀 이런 가격대들은 좀 눈여겨보시면서 지켜보는 게 맞겠다라고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빅히트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송국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난주 1월 22일, 1월 21일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45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거 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 아니면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호미코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61,200원 기준 매수,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63,000원, 손절가 59,0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 외에도 파라텍, 대한항공이 추천이 나왔고요.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